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한국 공장보다 훨씬 더 생산을 잘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치이십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의류 제작 중국 vs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류 생산을 한다, 의류 제작을 한다 라고 한다면 소규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판매가 진행이 되거나 어느 정도 뭐 300장, 400장, 500장 정도의 생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 생산을 이제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 생산과 한국 생산의 차이, 각각의 장단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총 4가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QDCC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Q는 퀄리티, D는 데일리, C는 코스트, 마지막 C는 커뮤니케이션. 이 4가지 기준에서 각각 한국과 중국의 의류 제작을 비교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Q,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한국과 중국을 놓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의류 제작과 생산의 숙련도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퀄리티나 이런 품질을 맞춰서 생산하는 거에 습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봉제 공장도 마찬가지고 프린트, 뭐 자수, 후가공, 뭐 여러 가지 이 업체들이 기본적인 숙련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봉제를 어떤 특이한 걸 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한다거나 했을 때 한국의 의류 생산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자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하게 생산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퀄리티가 떨어지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한국 공장보다 훨씬 더 생산을 잘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했을 때 퀄리티가 조금 뭔가 떨어질 것 같은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의류 제작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가의 수준부터 고가의 제품까지 수많은 공장들의 그레이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막 중국에서 생산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초고가의 제품도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요. 초저가의 제품도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 이 전방위적으로 의류 생산이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되는 게 사실상은 중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숙련공들, 퀄리티를 있게 작업하는 거에 습관화가 되어 있는 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도 가능하고 고가도 가능하고 초고가도 가능한 되게 넓은 그레이드의 생산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면 같은 경우도 고가의 좋은 면들은 이제 흔히 뭐 피마네, 수피마네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중국의 이제 신장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의 면이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딱 1대1로 맞진 않지만 기본적인 표준 품질은 한국이 높을지언정 절대적인 품질은 또 중국이 훨씬 더 높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할 건 데일리, 제작 기간, 리드 타임을 얘기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실제로는 이 제작 기간이 매우 전 세계적으로 짧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둘 다 유일무이한 의류 제작에 관련된 어떤 클러스터, 원부자재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둘 다 매우 짧은 리드 타임이 존재해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갖고 와야 되는 이 물류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샘플 디벨롭을 할 때도 특송으로 보내고 또 받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할 때 대부분은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생산 기간이 더 길게 잡아야겠지만 실제 생산 속도로만 놓고 본다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국이 빠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반팔티 같은 거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워낙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빠르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빨리 생산이 되겠죠. 다만 헤비 아우터라던가 뭐 바람막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에 공제사님이 많이 앉아있지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장 바람막이를 딱 생산한다 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빨리 나오거든요. 물류기간 때문에 조금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빨리빨리 회전을 해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한국이 있지만 헤비 아우터라던가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일수록 오히려 중국이 점점 빨라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코스트입니다. 비용.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을 보고 또 의류 제작을 하고 또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바로 이 생산 비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겠지만 당연히 중국이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제품에 따라 좀 달라져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물류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수입해서 갖고 올 때 관세라는 세금이 또 붙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실제로 원가로만 따지면은 중국이 훨씬 저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종 세금이 붙다 보면 중국이 비싸지는 제품도 사실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수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갖고 왔을 때 수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중국으로 다시 보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한다,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그 분량을 잘 잡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생산 라인,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공장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수선한다거나 좀 뭔가 후처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꼭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의류 제작에 대한 또는 기본적인 비용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중국이 한참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지만 내가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산 라인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내가 분량을 못 잡으면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하실 때 좀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거는 뭐 중국이냐 한국이냐의 문제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공장이라던가 한국 업체들이랑 소통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굳이 따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일머리라는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한국 사장님들이 조금 더 좋다, 일머리가 좀 있으시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파트너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파트너 관계로서 좀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오히려 중국 공장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거는 이제 뭐 관시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한국 공장의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서로 오더를 주고 잘 만들어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라는 어떤 그런 경향도 좀 있으신 분도 많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바이어 대접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좀 케바케입니다. 어떤 공장을 만나느냐, 어떤 업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QDCC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국 공장과 한국 공장 의류 생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 생산할 때는 지금도 점점 원부자재 비용이 높아지고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가 또 원단 비용, 원부자재 비용이 막 30% 이상 증가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요. 작년에는 원단 값이 야드당 5,000원이게 이번 연도 동대문 시장 나가보니까 6,000원 정도 되어 있을 만큼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원부자재 가격이라던가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의 어떤 원단이라던가 원부자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방어가 돼요. 금액이 방어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비교해서 아직 많이 낮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는 아무래도 중국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중국 생산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 중국 생산도 이제 아주 생산 수량이 낮아도 가능해지는 시점이 점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산 라인을 한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국도 항상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사실상 의류 생산의 생태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붕괴가 될 거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막 정말 큰 공장들이 많이 망하고 있고 정말 큰 방직 업체들도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뭐 걱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한국과 중국, 뭐 베트남 여러 가지 생산 국가에서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라인을 잘 구축해 놓는 거. 그러한 업체들과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특히 내가 이제 뭐 정말 50억, 막 20억, 30억, 40억 이상 규모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생산에 너무 고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중국 공장과 한국 공장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잘 보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